제가 추천하는 목 스트레칭은 딱 하나입니다. 얼굴과 하늘이 완전히 평행할 정도로 뒤로 끝까지 제껴서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요거를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보세요. 늘상 우리는 바닥을 보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는 생각날 때마다 뒤로, 운전하다가 신호 기다릴 때 뒤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스트레칭은 충분하시고 절대로 앞으로 하는 스트레칭과 옆으로 하는 스트레칭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뒤로, 목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좌우로 비틀기 또는 앞뒤로 숙이고 젖히기 혹은 양옆으로 굽히기밖에 없는데, 목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오로지 뒤로만 하시고 앞으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바른 자세의 기본 원리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설명을 드려요. 요거는 목뿐만 아니라 허리도 똑같은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가 가장 바른 자세다. 여러 가지 영상이나 매체를 보면은 되게 멋있는 이름으로 막 자세를 설명하고 동영상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거창하게 실상은 결국엔 하나예요. 목 또는 척추를 뒤로 계속 젖히게 유지하고 힘을 주게 만든 운동이 보통 척추 운동으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업무나 공부나 하거나 생활 같은 이런 환경은 뒤로 젖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숙이는 데 더 집중되어 있잖아요. 약간 도도한 듯 고개를 들어 올린 자세 또는 아예 하늘을 보는 자세가 가장 바른 자세의 기본입니다. 수건 하나를 적당히 말아서 요거를 목 뒤에만 베고자 하는 요 상태를 가장 좋은 베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제일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 목에 가장 좋은 자세는 목을 뒤로 제끼고 있는 자세인데, 그럼 이 제끼고 있는 자세를 밤에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베개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는 최대한 낮춰줘야 되고 목은 최대한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왜 베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교수님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수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냐면은, 적어도 수건을 말았을 적에 그 수건이 가지고 있는 탄탄함, 수건 정도의 하나 정도 되는 높이, 이거를 기억하라는 건데, 수건 정도의 탄탄함과 높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목을 떠받쳐 주지는 못해요. 너무 강하면은 불편함만 남으실 것이고, 너무 약하면은 떠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건 정도 되는 높이와 수건 정도 되는 어떤 강도는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은 목베개로 알려져 있는 많은 제품들이 메모리 폼이란 어떤 소재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제 환자분들한테는 그런 베개를 내가 좋은 베개를 쓰고 있다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쓰지 마시라. 우리 수건 하나 만 정도로 받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베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게 낫다고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 못하겠어요. 그럼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앉아있지 못하겠고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차라리 그런 학생들이나 또는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공부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물론 바닥에 엎드리게 되면은 뭐 내장 기관이라든지 시력이라든지 팔꿈치 이런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고 싶진 않지만, 꼭 공부가 필요한데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면은 저는 차라리 우리 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서 공부하시는 게 목에, 그리고 척추 각도 뒤로 활처럼 기울어져 있는, 굽어져 있는 이런 각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은 공부할 때 차라리 바닥에 잠시 엎드려서 공부하는 걸 오히려 권하고 싶습니다. 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목과 몸통 사이를 조금 벌려주는 어떤 힘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힘이 주어지게 되면은 경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압력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디스크들이 신경을 누르고 있다면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과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문제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병을 바꿔주거나 또는 병의 완화를 돕는다거나 그런 곳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로지 증상의 완화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는 비슷하게 예를 들어 거꾸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병원에서 하는 견인 치료도 있으실 거고 견인 치료를 통해서 병을 치료하겠다. 견인 치료를 통해서 디스크를 치료하겠다. 그렇게 접근하지는 절대로 마시고 오히려 나의 현재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견인 자체는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조기예요. 보조기라고 말하는 거는 관절이거나 혹은 척추에 목까지 사용하는 보조기는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골절이나 손상이 있는 경우 혹은 수술을 받았을 때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어봐야 1, 2주 안에 보조기는 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착용하시게 되면 목을 당연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근육과 인대에 약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 오히려 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목에 사용하는 보조기를 포함해서 우리 견인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더 찾아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목에 대해서 통증이라든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분들이 오히려 우리 이런 신경을 더 많이 보이게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권하는 거는 신경을 좀 덜 쓰시라는 겁니다. 목의 자세가 어떻게 될지, 목이 어떻게 될지, 내 목이 현재 어떻지 신경 쓰는 분들이 오히려 다른 부분에 계속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시는 거는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붙잡고 어려운 거는 다 좀 내려놓자는 게 제 어떤 철학 중에 하나인데 제일 먼저는 어깨를 펴는 겁니다. 보통 제가 환자들한테는 우리 가슴을 내밀듯이 어깨를 펴는 자세, 요 한 가지만 하면은 목의 자세부터 앉아있는 상태에서 서 있는 자세까지 저 밑에 척추는 거의 다 바른 모양이 되는 겁니다. 팔은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면 덜 불편하실 텐데 이 상태를 이렇게 열심히 힘주고 계시면 되게 쉽게 피곤해지세요. 오래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긴장을 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자세가 가장 좋긴 한데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민 자세, 여기서 약간 힘을 뺀 정도, 요런 정도라면 자세도 어느 정도는 용납할 만하고 힘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의자 자체를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앉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게 되면은 거기 기대게 되고 뒤로 기댄 만큼 목은 앞으로 숙여져야지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공부나 이런 것들 모두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등받이 없는 의자에 올바르게 앉는 것을 가장 권하고 차선책으로는 우리 등받이 있는 의자 하더라도 약간 앞쪽으로 당겨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우리 척추의 모양을 예쁘게 가다듬어서 오랜 시간 우리 업무나 공부나 어떤 독서나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